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하늘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딱히 뭐 이렇게 하늘 커플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지나가다가 좀 재밌는 그런 글을 봤거든. 라이브 재팬인가? 여기 하나 홈페이지더라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 보니까 뭐 하늘 커플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매거진 같은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하늘 커플이 동거하면서 논란 5가지 이유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거 이야기하면 조금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거라는 게 사실 그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거가 지금 와서는 되게 많이 흔해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그리고 굳이 뭐 살림을 합치지 않더라도 반동거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특히 성인 돼서 만나면 뭐 각자 따로 살고 있으면 뭐 하루는 얘네 집에 가서 자고 하루는 얘네 집에 자고 뭐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은 뭐 대학교 같은 데 가도 대학교 앞에 원룸촌 박살 나거든 거야. 진짜 지들끼리 귀신같이 같이 산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살림을 합치는 경우만 없는 것뿐이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확실히 일본은 내가 느끼는 게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주택값이라고 하지 월세가 엄청 살인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비의 세이브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합치는 게 있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는 일본이 그 한국과 유럽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왜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라고 하면 뭐 이래저래 좀 폐쇄적인 느낌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평균 소득 대비 월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지금 와서는 많이 올라갔긴 한데 한국 내에서의 그런 평균 소득 대비 뭐 이제 월세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사실. 그래도 아마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놀랬던 거는 여자가 여기서는 한국이 여자고 일본이 남자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가 매일매일 욕조에 들어가요. 이게 신기했나 봐. 그래서 매일 욕조에 들어가는 남자, 매일 샤워만 하는 여자 이 두 개가 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씻으러 가면 남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임마 왜 안 나오지 싶으면 결국에는 일본 내에서는 반신욕이나 이런 게 다 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와서 곧장 샤워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오면 매일같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반신욕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매일 욕조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오니까 그게 좀 신기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일본 가본 사람한테 난 일본에서 좀 많이 살아봤잖아. 그리고 실제로 내가 고등학생 때도 일본 가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조그만 욕조가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조그만 욕조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도 내가 어렸을 때는 욕조 있는 집안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욕조가 좀 없어지는 추세야. 한국은 없어지는 추세고 일본은 진짜 조그만 욕조라도 다 있어. 욕조가 진짜 작아. 진짜 준내 귀엽거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쪼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 그러다가 나오는데 요게 일단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니꺼 내꺼에 대한 경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삔또 상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여자가 보기에 일본인 남자친구는 자기 물건을 너무 아낀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남자친구 접시에 있는 반찬을 먹으면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것들. 물건을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걸 좀 허락을 받아야 돼. 반대로 일본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삶을 공유해 나간다지만 엄연히 자기 물건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쓴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쓴다면 쓴다고 말은 하고 써라. 약간 이런 주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남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남자가 보기엔 좀 신기한 부분이야. 생활비는 반반이랑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부담하자 이 경계에 있을 때 더치페이가 일본은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도 일본에 가서 일본 남자는 칼같이 더치하게 돼 있거든. 왜 그게 그 나라 문화니까. 근데 문제는 같이 살면서도 생활비를 철저하게 칼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트 같은 데를 가더라도 한 사람이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돈을 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입장에서 좀 보면 여자 입장에 좀 억울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먹더라도 남자가 더 많이 먹잖아 보통. 더 많이 먹잖아.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인터넷에 글 올라온 거 있었잖아요. 그 뭐였지?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밥이랑 이게 술을 엄청 먹었는데
자기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술값도 더 지폐해야 하자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랑 칼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같이 살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처먹잖아. 그러면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같이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다. 근데 결혼을 하면 그때는 왓다시가 조금 더 많이 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래. 같이 살 때, 동거할 때는 무조건 반반이래. 이런 게 좀 약간 일반적이고, 결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남자가 조금 더 생활비를 많이 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한국 여자랑 일본 남자가 만나면 가장 많이 트러블이 오게 된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직설적인 여자와 그리고 참는 남자, 이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지. 쓸데없이 직설적인 그런 편이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되게 돌려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캐치를 못한 경우가 많아. 나는 싫다고 거절을 한 건데, 근데도 그걸 말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한국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일본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지갑과 꽃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검정색 별로 안 좋아한다고, 다른 색으로 바꿔도 되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서 꽃은 사오지 말라고, 또 야, 꽃 뭐하러 사왔어,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이제 꼭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상처가 됐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남자친구가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랑 만날 때도 이거는 똑같이 있는 부분들이야. 일본 여자가 자기 속내 얘기를 잘 안 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얘기하는 게, 일본 여자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하다가 원기욕을 모아서 이렇게 빡 터트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비단 일본 여자뿐만이 아니라 일본 남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러나 저러나 한국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일본 남자들은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게 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진짜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다음 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집안일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본이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 있어. 뭐 비교적 방 청소, 빨래 등등 남자친구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라는 게 일본 내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밥은 여자니까 네가 해라,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대.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내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뭐냐면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반반하지만 집안일은 여자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아니구나, 일본 남자, 한국 여자가 같이 동감해서 느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싶었던 부분들이 한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제가 좀 큰 게 아닌가. 돈은 무조건 칼같이 반반하는데 집안일은 네가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게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거 아니야. 야, 돈은 내가 더 할 테니까 커피 타와, 이거 아니야, 한국식으로 따지면.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뭐 여자보고 커피를 타오라고? 약간 이걸로 문제가 돼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게 좀 기본값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자력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력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성의 미덕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내에서는 기본값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 일본 남자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있고, 반대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를 대입시키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익을 보는 부분,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게 같이 살면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 같이 결혼하고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많이, 일본 이 문화가 다르면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일본 사람 만나면 그 일본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 단계가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에 다 적응하고 나면 나중에 한국 와서 또 못 산대. 한국 사람들 너무 매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일본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일본 남자를 만나는 여자도 있을란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 미리 참고해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